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에 투기 의혹, 그리고 이번엔 이 지명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세 아들과 배우자가 대부업에 투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 자체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자질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대부업체입니다. 일반 주택 형태의 사무실 간판도 없습니다. 혹시 영업하시나요? 문이 잠겨 있어요. 2016년 국회의원이던 이해훈 지명자의 아들 3명은 해당 대부업체 회사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약 1억 7천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셋째 아들은 20살이었고 아들 2명은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대부업을 시작할 당시 이 업체의 대표는 대학 교수였던 이 지명자 배우자의 제자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분 이름인가? 그분 자제분들 이름인가? 1억, 2억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투자 규모를 매년 늘리면서 3년 만에 총 3억 원어치 회사채 30주를 보유했는데 1년 뒤 이 지명자 배우자가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회사채 이자율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 발행은 대부업체들의 주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지명자의 가족이 실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그 작은 규모 회사에서 공모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친분관계 내지는 어떤 인간관계가 쌓여 있다? 이렇게밖에 간접적으로는 이해훈 일가가 고리에 자금 대여부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지명자 측은 대부업 투자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소명이 가능하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해훈 지명자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이 대부업 투자,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투자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 밖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보통은 연 10% 넘는 높은 이자를 내걸고 VIP나 지인들 중심으로 채권을 공모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높은 이자로 대출하며 영업하는 건데요.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들 이용 비중이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지명자 부부, 아들 3명의 명의로 억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새롭게 드러나면서 예산 총괄 사령탑에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채권뿐 아니라 땅이랑 상가 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네, 일단 과거 미국 유학 시절인 1992년에 이 지명자 본인과 남편 명의로 서울 지역 상가를 5채 정도 사들였다가 2009년 그리고 2023년에 매각했습니다. 평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4배에 가까운 수익을 냈을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의혹인데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을 1년여쯤 앞두고 영종도에 땅을 13억 원에 매입했는데 6년 만에 39억 원에 팔아서 3배 차익 남겼다는 겁니다. 잇따라 나오는 투기 의혹들에 야당에서는 이 지명자 사퇴 요구 커지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며칠 사이에 이 투기 의혹으로까지 지금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 지명자 입장 나왔습니까? 예전에 이 보좌진 갑질 의혹 이후에는 직접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기된 투기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구체적 해명을 내진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해훈 논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이것도 추가로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 이름이 또 나왔어요. 네, 김현지 부속실장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승래 사무총장 오늘 의원 일탈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공관위 간사였던 만큼 윗선이나 당 전체 문제로 번질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2023년 말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실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됐다 이런 주장이 나온 만큼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당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김현지 실장은 2023년 말에 당대표실에서 당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판단을 주문했잖아요. 이 판단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이전에는 강선우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제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단계인 윤리감찰 단계 건너뛰고 바로 법원 단계인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수위 빠르게 내려달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오는 12일에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에게 이미 각종 의혹을 입증할 증거자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나 이수진 전 의원 등에게도 모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지방선거 국면 시작되는 만큼 악재를 털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